예, 주택관리사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민법 강사 입니다. 자, 지금부터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 민법 강의를 자, 서론 다 빼고요. 예, 바로 여러분 교재 한번 펼쳐보세요. 교재 7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과목 자체가 민법입니다. 그래서 신희영 선생은 민법 선생이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민법입니다. 민법으로서 여러분 시험 과목 중에 제1과목이죠.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의 과목이 민법인데 민법이다라고 하는 거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법이다라고 합니다. 법인데요. 민법이 특히 법과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면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배우는 게 이 민법이에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민법을 배운다는 얘기는 민법이 모든 법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법이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법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자, 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 삼수변에 갈 것자. 여기 합성화돼 갖고 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문자 또는 불문법 형태로 사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걸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로마법 이후에, 로마 시대 이후에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공법하고 사법인데 한자를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공법, 그리고 이렇게 사법,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썼는데 공법이다라고 하는 건 왜 필요하냐? 어떤 가치 체계를 공법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공법은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을 공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봐서는 말이죠. 국가보다는 국민이 더 상위의 가치 체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국가가 국민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바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이 공법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위 가치체계가 더 상위의 가치체계, 즉 아래 것이 윗분들을 규제한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률 규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법률 규정이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법체계가 공법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법체계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이 사법이다라고 하는 건 자, 과거서부터 물물교환 이후부터 사인,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즉 개인과 개인을 거래한다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래가 계약이죠.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주고받고 또는 물건을 구매하고 이런 활동을 이제 보통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인과 사인이 거래를 하면은 뭐를 거래할까요? 재산을 거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재산, 이 사람의 재산이 서로 교환되는 과정 또는 화폐라고 하는 화폐 제도가 생기면서 구매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전부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인과 이 사인을 보통 앞으로 서술해 나가면서 이자를 보통 이제 또는 이자를 보통 을 이렇게 서술해 나갈 텐데요. 갑과 을이 자신의 재산을 거래한다라고 하는 건 갑이 거래할 의사가 있어야 거래할 것이고 을도 그와 함께 거래할 의사가 있어야 거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법 체계에는 법률 규정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법 체계에서는 법률 규정보다는 당사자의 자유 의사가 거래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의사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민법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사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 그 법이 민법인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서 일반적인 법이다라고 하는 건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법이다. 이런 걸 일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민법이 끝날 때까지 일반이라고 나오면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일반적인 내용,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일반법이다라고 하는 건요. 민법이 사법 중에서 일반법이다라고 한다면은 사법 체계에 모두 적용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일반법과 대비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특별법이 있어요. 그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사법 중에 특별법이 상법이에요. 그 상법은 말이죠. 상인, 즉 법인 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사법체계를 상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법은 법인 간의 거래관계예요. 근데 법인 간의 거래관계에 대해서 모두 적용할 수 없고 혹시 그 거래관계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그때 민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법체계에 다 적용되는 게 민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법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죠. 민법은 실체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체법이 대비되는 개념이 절차인데요. 실체법이다라고 하는 건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다. 즉 어떤 것이 권리고 어떤 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걸 따져주는 게 실체법이죠. 그래서 실체법이면서 즉 판사가 판단을 할 때 판사가 재판상 분쟁이 됐을 때 판단할 때 참고로 삼는 법이 이규범이다라고 하는 게 실체법. 그래서 민법 실체법이면서 자,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을 민법 규정에 맞춰서 민법의 이념에 맞춰서 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법을 행위 규범이면서 판사가 이거를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재판 규범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특징을 이제 잠깐 설명을 해봤고요.